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3대 악재가 약화됐을 뿐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말이죠. 1970을 찍으며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때마침 북한이 통상 훈련으로 추정되는 이 백령도 인근의 해상에 포사격을 했다고 하죠. 하필이면 이 통상 훈련을 왜 하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딱 하루 전에 하는지 말이죠. 때문에 코스피는 그때부터 1960 밑에서 머물기 시작했고 지금 두 번째 1960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마침 코스닥도 함께 하락 전환됐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플러스로 전환 한번 못 해본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1140원대 위쪽까지 올라서 엿새 만에 반등 수준이 아니라 엿새 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0원 이상 오르고 있는 원달러 환율까지의 움직임인데요. 오늘 이래저래 변수도 많고요. 내일 코앞에 두고 좀 예상치 못한 악재들도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점검해 볼 것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이란 코너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무료니까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종목 상담 받고 싶다는 것도 좋고요. 매수해볼 만한 종목 명에 대한 리스트를 올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SK증권으로 가서 고승인 연구원 만나서 오늘 장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의 어떤 기대가 조금 실망으로 바뀌는 오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바마의 감세한 연장, 이것도 딱히 큰 모멘텀은 못 되는 것 같네요. 예, 전일 미증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2년간 연장하고 아일랜드 의회에서 세금 인상안이 채택되며 1% 이상 상승 출발하였으나 감세 정책 연장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무디스의 재정 적자 우려로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영향으로 197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포사격 소식과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1723억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프로그램에서 1430억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있을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증시는 큰 폭의 변동 없이 마감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요,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거의 5천 계약 가까이나 지금 육박해 있는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만기 충격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하루 전에 선물을 많이 매도하는 것인지 외국인들의 의중이 궁금한데요. 예.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지난 11월의 옵션 만기 쇼크 재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화가 강세를 보인 지난 6월 이후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잔고 증가분이 대부분 청산된 상황이고요. 최근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가 재차 강세를 보일 수 있어 11월의 옵션 충격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요. 코스피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 코스피가 하락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고요. 11월 15일 이후 인덱스 펀드 설정액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또 하루 앞둔 지금 만기일 변수 한번 짚어봤는데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오늘 또 중국의 긴축 얘기가 들립니다. 당초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물가지수, 산업생산 등등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것으로 스케줄이 당겨졌다면서 이번 주 주말쯤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예, 지난 1일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5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에 접어들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요. 장기적으로 시장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회복 스토리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 우려보다는 미국의 소비와 경제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유럽 쪽에 대한 얘기도 간략히 한번 점검을 해보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렇다 할 굵직한 헤드라인이 없는 거 보니까 큰 진전을 못 봤나 봐요. 예, 어제 EU 재무장관 회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EU와 IMF는 EU의 단일 채권 발행과 유럽 안정기금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의회에서는 재정 긴축에 관한 세금 인상안이 채택되었는데요.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을 감안을 할 때 앞으로 간헐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요.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옵션 만기와 관련한 변수도 큰 영향 없을 거고 중국과 유럽 쪽 문제도 크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장중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내일 있을 금통위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재 증시는 보합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700억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 증시가 전 고점에 다가와 있고 내일 있을 이벤트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조정식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질 업종은요, 여전히 미국 소비에 따른 수혜주인 IT, 그리고 2011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금융이고요. 연말 배당을 앞둔 상황 속에서 배당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공격적인 매수하지 말고 좀 분할해서 사자, 섹터별로 볼만한 업종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1970까지 올라가 봤었지만 역시 윗꼬리, 뉴욕 증시하고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우리 쪽이 악재 돌발 출현 또 내일 만기일 분위기는 조금 더 어두운 것 같네요. 네, 약간 좀 조정세가 나타나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어도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 좀 지속됐었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좀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이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지수 장중 고점하고 저점의 변동폭은 오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한 0.6%에서 0.8% 정도 움직였었는데요. 특히나 지수가 상승 쪽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더 투자 심리가 좋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방향이 장중에 좀 자주 바뀌는 모습이고 고점하고 저점의 폭도 한 0.9%까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장 초반 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한 이후에 또 악재성제로 좀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난 11월을 기억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만기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 지난달에도 사실 다들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한 모습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일의 변수가 또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막연히 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또 어제 선물옵션 거래 관련해서 충격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글쎄요, 이번 만기 이전에 허겁지겁 내놓다 보니까 뭔가 알맹이가 쏙 빠진 대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좀 짚어보죠. 약간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전을 하고 실전에 진입해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 의문이 드는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증거금하고 포지션 한도를 관련해서 또 규제가 나오고요. 막판 단일가 결정에 대해서 직전 가격보다 5% 이상 등락률을 보일 때 호가 접수를 연장한다. 사실 일반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등락률에 관련한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하고 큰 다른 점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증거금 규제하고 포지션 한도 관련한 사안은 사실 매매 제도하고 관련한 문제이죠. 지난달에 벌어졌었던 그 문제의 본질은 시세가 갑자기 변했다는 점.
11월 11일에 폭락이 단일가 10분 사이에 일어났었다는 그 점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폭락이 실제 파생상품 포지션하고 관련이 있는가가 그 문제의 본질이죠. 주식하고 파생상품의 연관성을 가지고 시세 조정까지 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금이나 포지션 한도 규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호가 접수 연장 그 개선책의 경우도 5% 이상 변동이 나타나면 사실 너무 좀 폭이 넓죠. 지난 만기 지수의 막판 변동폭이 지수가 한 2.79% 변했고요. 종목별로 본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그 정도 변동성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심리적이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그 변동성으로 인식이 됐었죠. 그런데 5%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적용을 한다면은 지난번 변동폭보다 한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2000포인트 부근인데 5% 변동폭이면 100포인트가 움직여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것도 실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효용성 문제는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물옵션 만기일의 변동폭이 보통 이제 만기 지수 결정될 때 코스피 200 지수로 한 2포인트나 3포인트만 움직여도 종합 지수가 한 20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폭이고요. 그렇게 움직여도 상당히 큰 폭이고 종목별로 결제 여부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나온 그 개선책, 보완책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규제책이 조금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내일 당장 올 만기일 보고 조금만 기다려줄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닥치는 게 이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텐데 하루 전에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롤오버 규모가 중요하다 하셨고 차월물 스프레드를 보자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12월 초에 한번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포지션 하방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옵션 만기일에 그 대량 프로그램 매도 유발한 경험 때문에 이번 물에 대해서 그러한 또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 외국인 포지션 쪽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동시 만기일 이후에 선물 매도 계약 수가 누적으로 봤을 때 25,000 계약이 가장 한계치였죠. 그 이후에 이제 증감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오늘 물론 한 6,000 계약 넘는 그런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인데 어제까지 잔고를 누적 계약 수를 따져보면 15,000 계약 정도로 많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옵션 쪽을 놓고 보면 콜옵션 같은 경우가 11월 만기 이후에 한 83억 정도 매도가 누적으로 되어 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가 한 38억 매수로 돌아섰죠. 12월 초에 비하면 이제 콜옵션 매도 수량이 감소하고 풋옵션 매수가 증가했는데 결국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콜옵션 매도 수량이 감소했고 풋옵션 매수가 증가했다는 건 결국 같은 의미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상방보다는 일부 하방 쪽 가능성이 큰 포지션인데 지수를 큰 폭 하락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11월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좀 약한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죠. 11월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한 500억 매도가 되었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가 3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었던 그런 강한 하방을 예상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하게 하방을 노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국인 쪽 포지션을 한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그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차월물 스프레드가 이론가에 많이 근접하는 차월물 선물이 이론가에 많이 근접하는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현재 스프레드 같으면은 이제 큰 변동 예상하기 힘든 그 정도 보통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스프레드 추이에 따라서 차익거래 매도가 청산되는가 매수가 청산되는가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스프레드가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변동을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미결제 추이를 한번 본다면은요, 당월물이 이제 최근 3일 동안 12월물이 한 2만 계약 정도 미결제가 감소하면서 3월물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월물 미결제는 3만 계약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익거래 롤오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차익거래가 롤오버가 안 되면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했을 때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순차익 잔고가 어제 기준으로 한 1,700억 매수 잔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뭐 한 1,000억 정도, 1,300억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순차익 잔고의 부담이 역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근에 차익 잔고를 거래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창구까지도 이렇게 집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게 나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따질 그럴 거보다는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의 추이까지 따로 집계하는 예전에 없었던 그런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모르고 당했던 그 상황하고는 이번 물은 시장 참여들의 관심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악재가 현실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대량 매도가 나올지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설사 나오더라도 이제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같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결론을 사실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에대해서 외국인 포지션 하방, 대량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올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안 하실 것도 같습니다. 글쎄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파생상품 쪽에 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만기일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이 혹시 기회가 있다면 가능할는지요. 때마침 오늘 IT주는 좀 키 맞추기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생상품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일 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죠.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반대 방향으로 대응하면 상대적으로 현물 투자자의 경우는 대응 전략이 간단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올리면 매도 쪽으로 또 인위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삼성전자 이제 조정이 진입됐죠. 또 삼성전기하고 SDI, LG그룹 IT 쪽으로 또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업종 내 순환매성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읽어봐야 될 테고요. 여기서 한번 대응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순환매가 타 업종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가 이 가능성도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타 업종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때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업종하고 종목별 추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물 옵션 이 만기일 같은 거는 사실 그냥 하루 지나가는 이벤트성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만기에 대한 부담이 선반영되는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내일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렇게 한번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질 필요 있어 보이고요. 현물 주식 쪽에서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 단기적인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대응 전략을 한번 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IT 쪽에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키를 맞추면서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위쪽 룸이 훨씬 더 있어도 보이거든요. IT에서 접근을 한다면 시기는 오늘이 좋은지 아니면 내일이 좋은지 그 업종별 순환매 중에서도 어느 쪽에 조금 더 살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요? 전기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오늘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수 기회를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폭이 크죠. 한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게 옳을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요. 오늘 5일선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한 88만 원, 89만 원대 이 정도의 5일선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살짝 깨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진입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나 SDI 같은 경우가 나쁘다가 아니라 오르는 날에 대해서는 좀 약간 피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내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관망을 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내일 흐름 속에서 인위적인 또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하고 전기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이 오히려 매력 있는 가격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가격 추이 잘 보십시오. 89만 원 정도대에서 5일선 매수 추천이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인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명, 비중, 매수가, 거기에 더해서 자세한 정보 덧붙여주시면 더 상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죠. 동행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집중하는 업종이 아주 뚜렷하게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기관 쪽에서 이 쌍끌이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쪽에서도의 그 순매수 흐름이 나타났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관들의 순매도로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금융업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융업 쪽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금융 지주 쪽으로 순매수폭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쪽도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금융 쪽을 이제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합니다만은 금융업 내에서도 이제 증권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522억의 이제 기관 쪽에서의 증권으로의 그 순매수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 바뀌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운수 장비 쪽이 순매수했다가 이제 다시 이 매도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관 쪽은 이 오로지 증권 쪽 이런 증권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종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차, SK에너지, 기아차 등을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OCI와 삼성증권, 아시아나항공, 삼성 SDI, 기아차 등을 갖다가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상승률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 기관 쪽의 이 종목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탄력성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 중에서도 오늘 증권주를 굉장히 강하게 사는데 어제 이미 증권주가 일부 중소형 같은 경우 6%까지 급등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증권주 추격 매수에도 좋은 날인지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추격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이제 종목을 잘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증권주 쪽도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 순위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1순위로 이 추격 매수를 좀 해도 되는 그러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삼성증권이 유망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울러 외국인들도 이제 같이 동시 순매수를 통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 흐름을 지금 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 매수 쪽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타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증권업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증권 쪽이 핵심이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증권주 중에서 추격 매수할 만한 종목은 삼성증권 정도가 눈여겨 보여진다라는 얘기셨는데 앞서서 IT 특별히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것들 분할로 조금 사보자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늘 업종을 아우르면서 전략을 좀 종합을 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시황 자체가 지금 오전 이후로 해서 지금 한 1시 정도까지 해서 종합지수가 낙폭이 좀 커졌죠. 그러다가 지금 낙폭을 다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오후 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강화가 되면서 한 700억 정도가 이제 더 늘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업종별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363억 정도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 운수 장비 쪽으로 이제 624억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여전히 시장의 핵심 업종들,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종합지수 대비로 해서 좀 비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장세가 나쁘냐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보다는 이제 조금 바로 이제 동시에 손이 나가는 그러한 이제 판단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이제 내일이고요. 이제 금리 결정도 이제 동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남아 있을 중국의 긴축 여부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세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 쪽 뭐 추격 매수라든가 이제 추가 매수 쪽 이렇게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이 추가 매수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화학주 쪽으로도의 그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운수 장비 쪽으로는 이제 기아차라든가 이제 현대차 부분 쪽 뭐 그리고 대체적인 부분이 이제 저쪽 그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핵심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장 자체가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대장주 성격인 이러한 그 업종 중심의 이 매수 이러한 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현대기아차 쪽도 역시 볼만하다. 운수장비 지금 외국인 기관 공이 특히나 기관은 오후장 들어서 조금 관심을 바꾸고 있긴 합니다만 현대모비스 먼저 축하를 좀 드릴게요. 최일종 팀장님이 12월 3일 날 말씀하셨는데 32만 원 목표가까지 쭉 들고 있는 거 가능할 것 같은 사실 그 이상도 충분해도 보이거든요. 목표가 상향 조정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를 이제 12월 3일 날 제가 29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이제 32만 원 정도를 봤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30만 7,500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 상황에서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바꾼다라는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목표가 자체를 갖다 바꾼다라는 것은 일단 32만 원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차트상으로 추세가 5일선을 따라가는 아주 강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음봉이 나왔던 부분을 전일의 양봉으로서 커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죠. 하루 이틀 뒤에 아니면은 오늘이 오버슈팅 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오버슈팅 국면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이제 급상승으로 인한 이익 실현 개념의 이제 매도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32만 원은 어느 정도 이 사정권에 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2만 원이 되는 시점에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보고 설정을 할 때는 일단 현금화 시킨 다음에 재매수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아까 화면에 보니까요. 삼성물산하고 강원랜드는 추가 매수 의견을 내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300원이 지금 빠지고 있죠. 네. 79,900원으로 지금 상당히 조금 저조한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세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의 지금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일단 5일선 추정형, 5일선을 계속해서 추종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완만한 눌림목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9,500원 정도까지 그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그 부분까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20선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상승 추세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강원랜드에 대한 의견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강원랜드는 최근의 흐름 뭐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150원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28,200원의 차트상 양봉이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이러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솔직히 좀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끝난 이후에 내일 정도의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하락시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강원
온랜드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27,000원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눌림목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받아봤고요. 오늘 최일정 팀장님의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공개를 한번 드려보죠.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아차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지수 대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도주라는 이제 그 흐름 뭐 그런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횡보 국면에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200원의 이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눌림목 조정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향후 뭐 이런 대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향후 조금 이제 그 시간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돌파력 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이제 성장 흐름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글로벌 업황이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 쪽은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글로벌 쪽의 판매량이 이제 그 당사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7.7%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K5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출시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선풍적인 그 인기를 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적인 측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차 이제 그 경차 쪽이죠. 이런 쪽에 이제 신차가 지금 나올 예정이 있거든요. 프라이드와 이제 모닝 쪽이 이제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성장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 51,900원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51,500원에서 현재가라고 할 수 있는 51,800원 정도까지의 분할 매수 조금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이 53,200원이 고가였기 때문에 이 고가가 내년에 이제 성장성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시킨다 이러면 65,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일단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52,000원 밑 정도에서 사는 전략 얘기 나왔습니다. 목표가로 65,000원을 보시네요. 동양증금증권의 최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동양종금증권에서 정윤성 과장이 나와주셨고, 제 오른편은 밸류25의 심규원 전문가가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960선 오늘 회복 시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 또 찍고 밀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마이너스 만기일 이전에 조정받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정윤성 대리님께 오늘 어떻게 장을 대하시는지요? 예, 오늘도 예전부터 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도 연평도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 또 선물 매도가 강하게 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 매매를 하려는 그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루머라든지 아니면 북한발 변수 아니면 유럽발 변수를 이용해서 그런 판상품을 하되 지금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정시 매수
그다음에 급등시 매도 그런 전략으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본다면 지금 장 상황은 변동이 크게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 MS가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삼성전자는 한 달 동안 봤더니 거의 100만 주씩 기관들 외국인들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장은 그대로 돼 좋은 종목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장기 투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매집을 하시기 바라겠고 단기 이제 순환매 쪽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주에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또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조정 시 일단 매수하고 급등 시 매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조정받았다고 샀는데 내일 확 빠져버리면 어떡하죠? 예,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럴 경우는 그럴 때 만약에 확 매도 이제 종목이 급락을 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사고 싶은 때가 있고 한 가지는 안 되겠구나. 너무 겁이 나서 팔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예. 차이가 어떤 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사실 예, 듣고 예. 싶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 예.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연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 좋다라고 본다면 조정 시에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네. 뭐 충동적인 뭐 매수라든지 단기간에 호재에 따라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정 시에 무서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또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갖고 매매를 하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우리 정의석 과장님의 간단한 강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균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뭐 선물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네, 뭐 지금의 조정은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2,000포인트까지 직결로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좀 힘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오늘 잠깐 뉴스로 나왔지만은 대부분 리스크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은 2,000포인트까지 올해나 뭐 내년에는 분명히 가겠지만은 그 시기는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조정 시에도 대형주 위주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덜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당장의 큰 폭의 매수 타이밍으로는 잡지 마시고 투자 포인트를 약간은 관망의 장세에서 보시다가 그렇게 조금은 시장과 함께 떨어지는 종목들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조정 시에 좀 사자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시장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될 변수들 오늘 북한발 얘기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도 함께 필요하겠다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삼성전기가 오늘 첫 종목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124,5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50% 정도 갖고 계시대요. 삼성전기까지도 이제 보니까 매기가 좀 도는 모습인데 조금 더 탄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네요. 예. 참 IT 쪽 보면 참 간질만 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뭐 글로벌 1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특히나 LED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가는 듯 하면서도 밀리고 뭐 가는 듯 하면서 밀릴 수가 있고 뭐 올라가면 또 추천 종목이 나왔다 또 밀리면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는 우선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이제 LED 쪽은 재고 쪽을 보면서 박스권 매매를 우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TV 쪽, LED TV 쪽에 대한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LED TV에 대한 재고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지금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하단 쪽에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도 언제든지 밑에서 세게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다 보면 저점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냐 지금 12월 말까지는 우선은 이런 횡보 구간이 계속 된다고 보지만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연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쯤이면 한 번쯤은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칩 부분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재고는 쌓이고 있지만 각 기기 그러니까 TV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쪽에서 칩 부분이 굉장히 한 대에 들어간 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럴 때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4,500원에 지금 50%의 지금 비중을 갖고 계신데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우선은 첫 번째 매도 포인트를 본다면 분명히 그 재고 부분에 대한 해소가 보인다고 한다면 매기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박스권 상단 부분 13만 6천 원선까지는 우선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만약 여기를 뚫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LED 칩 부분은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성장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 주가는 이제 16만 원 선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권에서 50%시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최종 목표 주가인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13만 6천 원 오면 한 절반 정도 일단 현금화 시키자 얘기 나왔습니다. 16만 원 정도는 내년 넘어가면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봐주세요 하셨는데요. 20만 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15% 갖고 계시대요. 현대중공업 사실 조선 대장주이기 때문에 조선주 얼마 전에 IFRS에서 문제 많았잖아요. 이제 반등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펀더멘털이 괜찮은 거죠? 예, 그 조선주에 대해서 내년에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하지만 큰 폭의 개선은 이루어지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주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상태이고 이미 수주량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 구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간다면 복리 효과로서 더 극대화되는 수익도 가능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은 매도를 하셔갖고 수익은 수익 실현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나셨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조선주 말고 2011년도 이제 각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많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한 산업 중에서도 조금 더 성장 부가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그리고 기업군으로 넘어가셔갖고 투자를 조금은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그럼 전량 다. 예, 우선은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은 더 크게 나올 이제 상황은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조금은 이제 갈아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량 현금화 얘기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다음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오늘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요. 9,650원에 사셨다고 끝번호 52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0% 아시아나항공 샀는데요. 향후 전망, 목표가 그리고 언제쯤 얼마에 매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재미를 보고 계세요. 예. 어제 100% 들어가셨을 정도면 굉장히 우선은 작정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횡보 구간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흔히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제가 또 일하는 곳이 또 명동 쪽인데 명동 쪽에 보면 점차적으로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쪽을 통해서 그쪽 부분의 매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을 본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PER 같은 경우는 한 4.5 이하입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흔히들 비행기 점차적으로 타는 것이 예전에는 큰 일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이 되어 있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바로 항공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선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유 비중이 100%시고 거기에다가 수익 부분을 언제쯤 수익 실현하냐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어느 정도 지지선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상승폭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던 부분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기관들 순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갭 부분, 특히나 440원 선이 깨졌을 경우에 이때쯤이면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쪽이 지켜진다고 한다 그러면 5일선이 내일부터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상승 부분이 좋다고 한다면 수익 실현이 100%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50% 이내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고 최종적으로 매도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PER 같은 경우 지금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최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11,200원 선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본다면 우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5,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성윤광전 투자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끝번호 222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8,15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7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네. 예. 사실 그 성룡광전 투자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 종목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삼성동에서 열린 기업 박람회에 제가 이제 갔었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에 유독 그 종목 발표를 할 때 이 모든 관심을 받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내일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그 시세가 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와 이제 회사 여러 이제 고객들 또한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 올라가기 바로 시작하기 이제 급등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그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거의 뭐 3배 넘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적정 가치가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적정 가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태양광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우리나라보다도 앞으로 더 발전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만은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마인드를 잘못 가져간다면은 큰 폭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급등이 끝나고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등락폭이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비중이 70%라고 적으셨는데 8,000원 이상으로 온다면 조금은 비중을 축소를 하셔갖고 포트에 약 30%만 가져가시고 한 10,000원대까지를 보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포트 비중이 70%인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은 심리적인 불안으로서 이제 잘못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000원 이상 손해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하셔갖고 포트 비중을 좀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70% 비중 많기 때문에요. 한 8,000원 정도 올라오면 조금씩 현금화를 시키면서 갖고 있는 비중은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인데요. 끝번호 5939님의 문자입니다. 21,5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40% 정도 비중, 무려 2년째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쯤까지만 문제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쯤 갈까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바짝 올랐는데도 이제 뭐 막 2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참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며칠만 해도 몇 년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나 뭐 2007년도 말에 제가 상담해 보면 그때쯤 펀드를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놔뒀지만 오히려 수익이 나기보다도 선행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말로 그 한 번에 들어갈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에 보유를 하셨고 만약에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한번 2008년도 말에 한번 쭉 빠졌다가 계속 적으로 횡보를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다른 종목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우상향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 거의 상승폭이 적었었죠. 하지만 지금 지난주도 뭐 증권주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수가 상승할수록 또 거래대금이 늘수록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랩 상품 쪽에서 상당히 그 잔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랩 상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증권사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랩 상품 부분에서의 그런 약진 부분 한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랩 상품 부분이 큰 부분은 지금 삼성증권을 들 수가 있고 우리투자증권도 어느 정도 판매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켜보신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사셨던 가격대는 지금 21,500원대인데 지금 뭐 불과 가격 차이는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기다렸는데 몇 달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우선은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가격대 같은 경우는 22,500원 선에서 비중이 4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 실현은 얼마 되진 않지만 좀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좀 더 탄력적이고 이때 당시에 가장
랩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 대장 쪽으로 좀 옮겨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투자증권 22,500원까지 뭐 많이 수익 보는 건 아니지만 한 그 정도에서 일단은 한번 잘라주자는 얘기셨습니다. 자, 뭐 증권주 얘기 나왔으니까 정윤성 과장님 먼저 축하를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다음에 매기를 받을 곳은 증권주다 해서 조금은 썰렁한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증권주가 같고 일주일 만에 무려 삼성증권으로 12% 수익을 내셨는데요. 정확하게 가장 저점에서 지금 산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또 조선주들이 그때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중심을 갖고 아무래도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랩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갈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도 목표 주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코멘트 잠깐 들어봤고요. 정윤성 과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신변 전문가가 들고 온 오늘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예, 그 도전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이제 2009년도 이제 합병을 통해 갖고 최근에 이제 그 합병 시너지 효과, 비용 절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가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그 발휘가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IFRS 도입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기업 회계 그 전문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IFRS가 도입이 된다면은 이러한 그 도전 비즈온의 수준은 당연히 증가가 될 것이고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 말고는 뭐 따로 경쟁력 있는 업체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결산법인이 12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가 최대 실적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로 본다면은 이러한 최대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앞두고 주가는 약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도 지금 약간의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횡보를 지지 삼아갖고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약 한 10% 정도의 그런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손절가는 18,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더 좋은 비주얼 IFRS 도입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보셨습니다. 오늘의 신견 전문가의 종목이었고요. 제가 오늘 정윤성 과장님 지난번에 삼성증권 너무 수익이 좋아서 오늘 뭐 갖고 오신 거예요? 먼저 여쭤봤었는데 두산중공업 들고 나오셨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끝번호 7544님께서 두산중공업 물어오셨습니다. 83,000원에 매수해서 25%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관심 종목 추천하면서 아마 동시에 좀 봐드릴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왜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 수주가 약 19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상 최고의 그 수주 잔고인데 2007년도 말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었지만 그때 주가가 그때 1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 이상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두산중공업 같이 수주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분은 우선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미래 부분은 어떠냐.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주 부분은 뭐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그 자회사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동안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밥캣 같이 자회사들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었는데 그런 부분도 건설주들 가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불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지금 지금 한 81,000원 선이면 매수를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71,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바로 밑으로 좀 빠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 털어내면서 지금 좀 빠져 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도세는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담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제시했던 95,0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95,000원까지 83,000원에 매수하신 분 두산중공업 홀딩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 8일 수요일장 이제 막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50선 중반에서 끝날 것 같네요. 만기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이 선물을 6,000계약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 종료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